한적한 LA 한인타운 안에 작은 김밥집. 그러나 이곳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립무용단 출신, 그러나 사고로 모든 걸 잃은 무용수 박서연. 한국 전통을 지켜낼 것인가? 조롱당한 채 사라질 것인가? 서연이 장구장단에 맞춰 한을 담아 춤추는 장면. 관객 눈물이 번지는 클로즈업. 그녀의 마지막 무대가 세상을 바꿉니다. 2024년 11월의 쌀쌀한 아침, LA 한인타운의 좁은 골목길에 할머니 김밥이라는 작은 가게에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솥과 단무지 써는 소리, 그리고 김을 구워내는 고소한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박서연은 새벽 5시부터 나와서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28살의 그녀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익숙한 손놀림으로 시금치를 데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한인타운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남다른 우아함이 배어 있었죠. 팔을 뻗어 재료를 집을 때의 부드러운 곡선, 무거운 냄비를 들 때도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좁은 주방을 이동할 때의 유연한 발걸음. 모든 것들이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서연아,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가게 주인 김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어요. 75살의 김할머니는 이 가게를 30년째 운영하고 있었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할머니도 일찍 나오셨네요. 제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 좀 더 쉬셔도 되는데. 서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카운터 뒤에 앉았죠. 아직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지. 그나저나 서연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거니?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일을 계속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을 뿐이에요. 김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사실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2년 전 처음 서연이 이 가게를 찾아왔을 때의 모습을요. 그날 서연은 비를 흠뻑 맞은 채 문을 열고 들어왔었어요. 눈은 부어 있었고 오른쪽 발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무릎을 다친 운동선수처럼 절뚝거리며 걸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곧았어요. 할머니는 첫눈에 알아봤어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서연이 했던 말이었어요. 할머니는 묻지 않았어요. 왜 다쳤는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그저 따뜻한 김밥 한 줄을 내밀고 앞치마를 건네줬을 뿐이었죠.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서연은 성실한 직원이 되었고 할머니의 김밥집은 그녀에게 안식처가 되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가끔 서연이 홀로 가게에 남아있을 때 보았어요. 빈 가게 안에서 혼자 춤추는 그녀의 모습을요. 그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어요. 한국 전통 무용의 정수를 담은 수십 년 수련한 사람만이 출 수 있는 춤이었죠. 발끝으로 살며시 디디는 디딤새, 치마폭을 잡고 돌 때의 우아한 곡선, 팔을 들어 올릴 때의 절제된 아름다움. 할머니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오전 7시가 되자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출근길에 간단히 김밥을 사가는 직장인들이었죠.
서연은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김밥을 말았어요. 참치김밥 2줄이요. 네, 5분만 기다려주세요. 바쁜 아침 시간, 서연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했죠. 김을 펴고 밥을 얹고 재료를 올리고 말아내는 모든 과정이 마치 안무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끄러운 목소리들이 들어왔어요. 오마이갓, 이게 그 유명한 코리안 스시 하우스야? 금발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브랜드 옷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한 손에는 최신형 아이폰을 들고 있었죠. 그녀 뒤로 비슷한 차림의 친구들 서너 명이 따라 들어왔어요. 제시카, 여기 완전 작고 더러운데 정말 여기서 먹을 거야? 친구 중 한 명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어요. 제시카라 불린 여성이 어깨를 으쓱했죠. 어차피 내 새 영화 리서치니까. 김치 워리어를 제대로 만들려면 이런 진짜 한국 음식점도 가봐야지. 서연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어요. 김치 워리어라는 제목에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쳤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제시카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에는 무시와 우월감이 가득했죠. 당신 영어 할 줄 알아요? 잉글리시, 오케이. 서연이 완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네, 물론입니다. 메뉴를 보시겠어요? 제시카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거만한 태도로 돌아왔어요. 김밥이라는 게 뭐야? 그냥 스시카피 아니야. 김밥은 한국 고유의 음식입니다. 일본 스시와는 완전히 다른. 어쨌든 비슷하잖아. 쌀에 뭐 싸는 거. 제시카가 서연의 말을 잘랐어요. 그녀의 친구들이 킥킥거렸죠. 이때 김할머니가 한국말로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아, 그냥 넘어가. 손님이니까.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카운터 아래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죠. 제시카 일행은 계속해서 가게를 비웃었어요. 벽에 걸린 한국 전통 그림을 보고는 촌스럽다고 했고 김할머니가 쓴 한글 메뉴판을 보고는 이상한 글자라고 조롱했죠. 있잖아. 내가 만드는 영화에서는 한국 문화를 제대로 보여줄 거야. 물론 미국 관객이 이해할 수 있게 각색해서 말이야. 제시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공주가 김치 파워로 악당을 물리치는 이야기야. 완전 쿨하지? 태권도도 나오고 그녀가 추는 K-POP 댄스로 적을 최면에 걸리게 하고. 아, 그리고 한국 전통춤은 원래 전투 기술이었다는 설정도 넣을 거야.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국 전통 무용을 전투 기술이라니. 그것도 K-팝 댄스와 섞어서 표현한다니. 수천 년의 역사와 정신을 담은 한국 무용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한국 전통 무용은 전투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의 정서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어머,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그냥 김밥이나 마세요. 제시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친구들이 또 웃음을 터뜨렸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서연의 발이 움직였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전통 무용의 기본 스텝이었죠. 김할머니만이 그것을 알아챘어요. 제시카 씨, 한국 문화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으시다면. 서연이 말을 시작했지만 제시카가 손을 흔들며 막았어요.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알아. 우리 아빠가 헐리우드에서
가장 큰 제작사를 운영하시거든. 이번 영화도 1억 달러 예산이야. 한국 정부도 우리 영화 환영한다고 했어.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1억 달러짜리 왜곡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진다는 생각에 속이 타들어갔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어깨에는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할머니. 오늘도 김밥 하나 주세요. 어서 와, 마이클. 오늘도 촬영이니? 마이클 장은 LA에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어요. 주로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담는 작품을 만들고 있었죠. 그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이 가게를 찾는 단골이었어요. 마이클이 제시카 일행을 흘끔 보더니 서연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지만 마이클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제시카 일행이 떠난 후 가게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죠. 한국 전통 문화를 그렇게 왜곡하는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진 오후, 서연은 가게 구석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준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준호. 2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한때 그녀와 함께 무대에 섰던 최고의 파트너였던 그 사람이었죠. 오랜만이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있었죠. 어떻게 지내? 소식 듣고 너무 걱정했어. 갑자기 연락도 끊고 사라져버려서. 난 잘 지내. 그쪽도 잘 지내겠지. 무용학원도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 서연아, 그때 일은. 준호야, 이제 와서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다 지난 일이잖아. 서연이 말을 잘랐어요. 2년 전에 그날이 떠올랐죠. 국립무용단 최연소 수석 무용수였던 그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었어요. 뉴욕 링컨 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무용 페스티벌의 한국 대표로 선발된 거였죠. 6개월간의 혹독한 연습이 이어졌어요. 하루 12시간씩 연습하며 완벽한 무대를 준비했죠. 준호와 함께 추는 다라는 한국 전통 무용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최고의 작품이었어요. 하지만 공연 일주일 전 리허설 중에 사고가 일어났어요. 무대 장치의 결함으로 서연이 2m 높이에서 떨어진 거였죠. 오른쪽 발목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어요. 의사는 수술을 하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프로 무용수로서의 생명은 끝이라고 했죠. 서연아, 네 발목. 지금은 좀 나아졌어?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런 걸 왜 궁금해해? 이제 와서. 미안해. 그때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무대 점검을 내가 했어야. 그만해. 누구 잘못도 아니었어. 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그녀가 준호를 원망한 적은 없었어요. 단지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의 모습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죠. 근데 갑자기 왜 전화한 거야? 유튜브에서 이상한 영상을 봤어. 어떤 미국 제작자가 한국 전통 무용을 완전히 왜곡한 영화를 만든다고 하더라. 김치 워리어라던가.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혹시 너도 그 소식 들었을까 싶어서. 넌 늘 한국 무용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열정적이었잖아.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서연은 한국 전통 무용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것을 올바르게 알리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었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난 더 이상 무용수가 아니니까. 서연아, 끊을게. 잘 지내. 서연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김할머니가 다가왔죠. 힘든 전화였구나. 할머니, 서연아, 내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니? 김할머니가 서연의 옆에 앉았어요. 넌 정말 평범한 아이가 아니지? 내가 가끔 봤어. 내가 혼자 춤추는 모습을. 서연의 눈이 커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셨어요? 그래. 그리고 알아. 넌 그냥 춤을 배운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무용수였다는 걸.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들켜버린 거였죠. 할머니, 저는 말하지 않아도 돼. 다 내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하나만 말하고 싶구나. 김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재능은 숨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다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 바로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고 제시카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죠.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아까 그 직원 어디 있어요? 서연이 일어섰어요. 저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시카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화려한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이상한 동작을 하는 그림이 있었죠. 이게 한국 전통 춤 맞아요? 우리 컨셉 아티스트가 그린 건데. 서연이 그림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것은 한국 전통 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완전히 왜곡된 모습이었죠. 중국 무술과 일본 가부키, 그리고 인도 춤이 뒤섞인 이상한 형태였어요. 이건 한국 전통 무용이 아닙니다. 뭐가 다른데요? 다 아시아 춤 아니에요? 제시카의 무지한 발언에 서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한국, 중국, 일본, 인도는 모두 다른 나라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무용은 고유한 역사와 철학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당신이 보여줘요. 진짜 한국 춤이 뭔지. 제시카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서연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의 발목은 아직도 완전하지 않았고 2년 동안 제대로 춤을 춰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한국 문화를 이렇게 모독하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좋아요. 서연이 앞치마를 벗었어요. 그리고 가게 한가운데로 걸어갔죠. 김할머니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어요. 서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죠.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서연의 움직임은 한복의 치마폭이 나부끼는 것처럼 우아했어요. 발끝으로 살며시 디디는 디딤새, 천천히 돌면서 그리는 곡선, 하늘을 향해 뻗는 손끝의 떨림. 그것은 살풀이춤의 일부였어요. 한국인의 한과 정서를 담은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춤이었죠. 제시카의 입이 벌어졌어요. 태블릿을 든 손이 천천히 내려갔죠. 이렇게 아름다운 춤을 본 적이 없었어요. 단순한 동작의 나열이 아니라 그 안에는 깊은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1분쯤 지났을 때 서연이 갑자기 멈췄어요. 오른쪽 발목에 통증이 왔던 거죠. 그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괜찮아요? 놀랍게도 제시카가 먼저 다가와 서연을 잡아줬어요. 네, 괜찮아요. 서연이 대답했지만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어요. 당신,
그냥 김밥집 알바생이 아니네요. 제시카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진짜 궁금함이 묻어났죠. 누구세요? 정말로? 그날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발목의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죠. 오랜만에 춤을 춰보니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춤추던 그 시절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서연 씨. 아니, 전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님. 제시카의 목소리였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어떻게? 인터넷 검색하니 다 나오더라고요. 2년 전 사고로 은퇴한 천재 무용수. 그런데 왜 김밥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흥미로운데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숨어 지내다니. 제시카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왜 전화하신 거죠? 제안이 있어요. 내일 오후 3시 비버리 힐스 윌셔 호텔 라운지로 오세요. 거절합니다. 1억 원. 서연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이기면 1억 원을 드릴게요. 대신 제가 이기면 당신은 제 영화의 컨설턴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승부를 하자는 거죠? 춤 대결이요. 저도 어릴 때부터 현대무용을 배웠거든요. 줄리아드 출신이에요. 서연이 코웃음을 쳤어요. 줄리아드 출신이라고 해서 한국 전통 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한국 전통 무용과 현대무용은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그럼 더 재미있지 않아요? 동양과 서양의 대결, 전통과 현대의 대결. 제시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생각해보고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아, 그리고 이 대결은 공개로 할 거예요. 제 SNS 팔로워가 500만 명이거든요. 모두가 지켜볼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죠. 1억 원. 그 돈이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 전통 무용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세계에 보여줄 기회라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이 김밥집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몇몇은 서연을 빤히 쳐다봤죠. 서연아, 이거 너 맞니? 김할머니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어제 서연이 춤추는 영상이 있었죠. 제시카가 SNS에 올린 거였어요. 김밥집에서 발견한 숨은 고수. 내일 3시. 세기의 춤 대결. 조회수가 이미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죠. 와, 진짜 춤 잘 춘다. 한국 전통 춤 처음 봤는데 아름답네. 제시카가 이길 것 같은데. 줄리아드 출신이잖아. 동양 춤 대 서양 춤 기대된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미 일이 너무 커져버린 거였죠. 서연아, 괜찮니? 마이클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네. 아니,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발목은 괜찮아요? 어제 보니까 2년 전에 다쳤어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죠. 마이클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전 다큐멘터리 감독이지만 춤 관련 작품도 여러 번 찍었어요. 그리고 그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사실 제 어머니가 한국 전통 무용 선생님이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서연이 놀란 눈으로 마이클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어릴 때 어머니가 추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제 서연 씨가 춤추는 걸 보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뜻밖의 사람이 들어왔어요. 준호였죠. 서연아. 서연이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준호야, 여기 어떻게? 영상 봤어. 제시카 윈터스와 대결한다고. 너 지금 발목 상태로 그게 가능해? 준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는 밤새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날아온 거였죠. 상관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상관없다니. 너 지금 무리하면 정말 다시는 못 출 수도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가게 안의 손님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봤죠. 그래도 해야 해. 한국 전통 무용이 그렇게 왜곡되는 걸 볼 수 없어. 서연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내가 도울게. 뭐? 2년 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이번엔 다를 거야.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죠. 이건 내 싸움이야.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의 싸움이야. 한국 문화를 지키는. 그때 김할머니가 나섰어요. 맞는 말이야. 서연아, 넌 혼자가 아니야.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돕고 싶어요. 제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진심으로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죠. 2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고마워요. 모두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후 2시 서연은 결심을 굳히고 비버리 힐스로 향했습니다. 준호와 마이클 그리고 김할머니까지 함께였죠. 윌셔 호텔은 LA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중 하나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빛나고 있었죠. 라운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시카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 미디어 관계자들도 와 있었죠. 중앙에는 작은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카메라들이 즐비했어요. 오, 왔네요. 제시카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그녀 옆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죠. 소개할게요. 우리 아버지 조나단 윈터스예요. 윈터스 프로덕션 대표죠. 조나단이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래, 내가 그 김밥집 아가씨구나. 제시카가 말 많이 했어. 그의 말투에는 무시가 가득했어요.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불쾌함을 느꼈죠. 자, 규칙을 정하죠. 제시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각자 5분씩 공연을 하고 여기 있는 관객들이 투표를 해요.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투표도 진행할 거예요. 공정하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죠? 만약 제가 이기면 1억 원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은 공개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영화를 수정하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제시카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좋아요. 대신 당신이 지면 우리 영화 홍보에 전면적으로 협조해야 해요. 한국 전통 무용수가 인정한 영화라고 말이죠.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하죠. 제시카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녀는 무대 뒤로 가서 의상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검은색 레오타드에 투명한 치마를 두른 전형적인 현대무용 복장이었죠. 음악이 시작됐어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제시카의 춤이 시작됐어요. 확실히 그녀는 실력이 있었어요. 줄리아드에서
제대로 배운 것이 보였죠. 역동적인 움직임, 정확한 테크닉, 감정을 담은 표현. 관객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특히 그녀의 점프와 턴은 인상적이었어요. 공중에서 몸을 비트는 동작, 연속된 회전, 바닥을 구르며 다시 일어서는 흐름. 현대무용의 자유로움과 에너지가 잘 표현되고 있었죠. 5분이 끝났을 때 라운지는 박수로 가득했어요. 제시카가 우아하게 인사를 하고 내려왔죠. 당신 차례예요. 제시카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서연이 일어섰어요. 그녀는 특별한 의상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긴 치마였죠. 하지만 그녀가 무대에 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서연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가 작은 장구를 꺼냈죠. 음악은? 누군가 물었어요. 필요 없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장구 소리만으로 춤을 시작했죠. 덩덩 딱 쿵딱 쿵딱. 준호의 장구 소리가 라운지를 채웠어요. 느린 박자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죠. 서연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한량무였어요. 원래는 남성이 추는 춤이었지만 서연은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죠. 선비의 여유로움과 기생의 애절함을 동시에 담아낸 독특한 안무였어요. 처음에는 느리고 절제된 움직임이었어요.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고개를 돌리는 것도, 발을 옮기는 것도 모두 계산된 듯 정확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제시카의 춤과는 완전히 달랐죠. 화려한 기교도, 역동적인 움직임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서연의 발목이 살짝 아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통을 춤 속에 녹여냈죠. 절뚝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스텝이 오히려 더 애절해 보였어요. 장구 박자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움직임도 함께 빨라졌죠. 치마폭을 잡고 도는 동작, 뒤로 젖혀지며 하늘을 바라보는 동작,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일어서는 동작. 그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어요. 한국인의 한과 정, 그리고 희망을 담은 이야기였죠. 2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관객 중 한 명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마이클이었죠. 어머니가 추던 춤이 떠올랐던 거예요. 이민자로서의 서름,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의지. 서연의 춤은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어요. 빠른 회전과 함께 치마가 꽃처럼 펼쳐졌고 그녀의 긴 머리가 공중에서 나부꼈죠.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절제미는 잃지 않았어요. 마지막 동작이었어요. 서연이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고 깊은 인사를 올렸죠. 그것은 관객에 대한 인사이자 한국 전통 무용에 대한 예의였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1초, 2초, 3초.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브라보! 누군가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심지어 제시카의 친구들까지도요. 제시카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죠. 기술적으로는 자신이 더 화려했을지 몰라도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서연이라는 것을요. 온라인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태블릿을 보며 발표했어요. 제시카 윈터스 23%, 박서연 77%. 압도적인 차이였어요. 현장 투표는 더 극명했죠.
50명 중 45명이 서연에게 표를 줬어요. 제시카가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녀의 아버지 조나단이 다가와 팔을 잡았어요. 이건 조작이야. 다시 해야 해. 안 돼. 우리가 질 수는 없어. 그때 서연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제시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제시카 씨, 당신도 훌륭한 무용수예요. 기술은 완벽했어요. 제시카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왜 내가 진 거죠? 춤은 기술만이 아니에요. 영혼을 담아야 해요. 당신의 춤은 아름다웠지만 이야기가 없었어요. 서연이 제시카의 손을 잡았어요. 한국 전통 무용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에요. 수천 년의 역사와 민족의 정서가 담겨 있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시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냥 동양 문화는 다 비슷한 줄 알았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그리고 제안이 있어요.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1억 원은 필요 없어요. 대신 함께 일해요. 제가 당신의 영화를 도와드릴게요. 진짜 한국 문화를 담은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특히 조나단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왜 그래 주는 거죠? 제시카가 물었어요. 문화는 싸워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당신이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면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대결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많은 일이 일어났죠. 서연과 제시카의 대결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조회수가 5천만을 넘어섰고 한국 전통 무용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서연은 여전히 김밥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죠. 가게에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서연을 보러 왔어요. 서연 씨, 사인해 주세요. 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서연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정중하게 대했어요. 그날 오후 제시카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서연 씨, 이거 새로운 시나리오예요. 제시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표지에는 달빛 아래 춤추는 소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완전히 다시 썼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한국 이야기예요. 일제강점기 때 전통 무용으로 민족의 정신을 지키려 했던 기생들의 이야기죠. 서연이 시나리오를 펼쳐봤어요. 첫 장부터 깊은 조사와 이해가 느껴졌죠. 언제 이렇게? 매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어요. 한국사도 배우고 전통 무용의 역사도 공부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제시카의 눈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 씨가 총감독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용 장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고증도요. 저는 영화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한국 문화는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시카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버지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동안의 무례함에 대해서요. 그때 준호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서연아,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일이야? 국립무용단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복귀하길 원한대. 물론 무대에 서는 건 아니고 예술감독으로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자리야.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예술감독이라니, 그것은 그녀가 꿈꾸던 자리였어요. 그리고 더 있어. LA 한국문화원에서도 제안이 왔어. 여기서 한국 전통
무용 아카데미를 열어달래. 김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서연아, 이제 선택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시카의 영화 제안, 국립무용단의 복귀 제안, LA에서의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한꺼번에 찾아온 거였어요. 저는 서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여기 LA에 남고 싶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특히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왜?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는데.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 마이클 씨 어머니처럼 이곳 교포들에게 우리 문화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시카 씨의 영화를 통해 전 세계에 진짜 한국을 보여주고 싶어요. 서연이 김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를 받아주셨을 때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김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아이가. 준호가 한숨을 쉬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나도 여기 남을게. 뭐? LA에 분원을 낼 거야. 한국 전통 무용 LA 아카데미. 너와 함께 운영하고 싶어.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2년 전 잃어버렸던 꿈이 다른 형태로 다시 찾아온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은 이제 김밥집 일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었죠. 오전에는 제시카의 영화 자문을 하고 오후에는 문화원에서 무용 수업을 준비하고 저녁에는 여전히 김밥집을 도왔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던 중 김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금방 의식을 되찾았지만 얼굴이 창백했죠.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병원에 가요. 지금 당장.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거부했지만 결국 병원에 가게 됐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아, 내가 하나 숨긴 게 있어. 네. 사실 나도 무용수였어.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가요? 그래. 50년 전 나도 최고의 무용수였지. 평양에서. 서연이 숨을 멈췄어요. 평양이라니, 그럼 할머니는 북에서 왔어. 전쟁 때 남으로 내려왔지. 모든 걸 버리고, 춤도 버리고. 할머니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어요. 그래서 내가 춤추는 걸 보고 알았어. 넌 진짜 무용수라는 걸. 상처받은 무용수라는 걸.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나는 평생 춤을 숨기고 살았어. 하지만 너는 달라. 넌 다시 일어섰잖아. 그때 의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 분이신가요? 네, 제가 보호자예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법적 보호자는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할머니께서 많이 약해지셨어요. 심장이 좋지 않으시네요.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아,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뭐든지 말씀하세요. 나도 한 번만 더 춤추고 싶어. 마지막으로. 서연이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알아. 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은 고향 춤을 추고 싶어. 내가 도와줄래? 서연은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서연은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어요. 준호와 마이클, 그리고 제시카까지 모두 동원했죠.
작은 공연장을 빌리고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어요. 할머니를 위한 무대라니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제시카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죠. 마이클은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이건 꼭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예요. 준호는 북한 전통음악을 구해왔어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찾았습니다. 평양 전통 무용곡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작은 공연장에는 특별히 초대된 사람들만 모였죠. 한인타운의 어르신들, 오래된 이민자들, 그리고 김할머니를 아는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무대 위에 김할머니가 올라갔어요. 그녀는 오래전 간직해온 한복을 입고 있었죠. 비록 낡고 빛이 바랬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어요. 음악이 시작됐어요. 북한 전통가요, 도라지의 선율이 공연장을 채웠죠. 김할머니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떨리는 발걸음이었어요. 75세의 노인이 추는 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음악이 계속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의 움직임이 점점 젊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50년 동안 잊고 있었던 몸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우아한 손짓, 부드러운 발놀림, 아름다운 회전. 그것은 평양에서 최고의 무용수였던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몇몇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그들도 고향을 떠나온 이민자들이었으니까요. 할머니의 춤에는 한이 서려 있었어요. 고향을 떠나야 했던 슬픔, 가족과 이별한 아픔,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던 고단함.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새로운 땅에서 뿌리내린 기쁨, 서영 같은 손녀를 만난 행복, 마침내 다시 춤출 수 있게 된 감사함. 5분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마지막 동작을 마쳤어요. 깊은 인사와 함께 공연장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할머니, 서연이 무대로 뛰어 올라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고마워, 서연아. 덕분에 마지막 소원을 이뤘어.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때 관객석에서 한 노인이 일어섰어요. 김순자 씨, 맞습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저 박영수입니다. 평양예술단에서 같이 일했던 50년 만에 재회였어요. 전쟁 때 헤어진 동료를 이렇게 만나다니. 두 노인이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죠. 할머니의 공연 이후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어요. 마이클이 촬영한 영상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송됐고 전국적인 화제가 됐죠. 75세 할머니의 마지막 춤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링컨 센터에서 공연을 하고 싶대요. 제시카가 흥분해서 뛰어들어왔어요. 뭐라고요? 서연이 놀라서 물었어요. 뉴욕 링컨 센터요. 그들이 특별 공연을 제안했어요. 한국의 혼. 세대를 잇는 춤이라는 타이틀로요. 할머니와 서연 씨, 그리고 준호 씨가 함께 무대에 서는 거예요. 링컨 센터. 2년 전 서연이 서지 못했던 바로 그 무대였어요. 하지만 할머니 건강히. 난 할 수 있어. 김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세계에 우리 춤을 보여줄 수 있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너무 무리하시면. 얘야, 난 이미 75년을 살았어.
이제 와서 뭐가 두렵겠니? 오히려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게 더 후회될 거야. 서연은 할머니의 결연한 눈빛을 봤어요.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과 함께 가요. 그리고 무리한 동작은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준비가 시작됐어요. 서연은 특별한 안무를 만들었어요. 세 세대가 함께 추는 춤이었죠. 할머니는 북한 전통 무용을, 준호는 남한 전통 무용을, 서연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무용을 추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셋이 함께 하나가 되는 구성이었죠. 연습이 시작됐어요. 할머니는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연과 준호는 최대한 할머니에게 맞춰서 안무를 조정했죠. 할머니, 이 동작은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 덕분에 힘이 나. 제시카는 공연 준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요. 그녀의 아버지 조나단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죠. 이번 공연은 우리 회사가 전액 후원하겠습니다. 한국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세계에 보여주는 일이니까요. 마이클은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했어요.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에요.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죠. 분단, 이산, 그리고 화해와 통합의 이야기예요. 드디어 뉴욕으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공항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김밥집 단골들, 한인타운 주민들, 그리고 LA 한인회 사람들까지. 할머니, 건강 조심하세요. 서연 씨, 멋진 공연 기대할게요. 비행기 안에서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2년 전 모든 걸 잃고 방황하던 저를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뉴욕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공항에 수많은 한인들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환영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뉴욕 한인회에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준비한 거였어요. 링컨 센터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2년 전 부상으로 서지 못했던 바로 그 무대였으니까요. 괜찮아?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이제는 괜찮아. 서연이 대답했어요. 정말로 괜찮았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공연 당일 링컨 센터는 만석이었어요.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와 있었고 한국에서도 취재진이 왔죠. 심지어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참석했어요. 무대 뒤에서 셋은 손을 맞잡았어요.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야. 준호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우린 최고니까. 할머니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준호야.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막이 올랐어요. 무대 위에는 세 개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쳤어요. 왼쪽에 할머니, 오른쪽에 준호, 중앙에 서연이 서 있었죠. 음악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각자의 춤이었어요. 할머니의 북한 전통춤, 준호의 남한 전통춤, 서연의 창작춤. 서로 다른 스타일, 다른 리듬, 다른 감정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 춤이 서서히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한 발 다가서면 준호가 응답했고 서연이 둘을 이어줬어요.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어요. 분단된 민족의 아픔과 화해의 희망을 담은 예술이었죠. 클라이맥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계획에 없던 동작이었죠. 서연과 준호가 당황했지만 할머니가 손짓으로 계속하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할머니는 무릎을 꿇은 채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두 팔을 벌렸죠. 마치 하늘에 있는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서연이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할머니가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서연과 준호는 할머니 양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죠. 셋이 함께 손을 잡고 관객을 향해 깊은 인사를 올렸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브라보! 원더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죠. 무대 위에서 할머니가 비틀거렸어요. 할머니! 서연이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는 힘겹게 미소 지었죠.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그리고 할머니는 정신을 잃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어요. 서연과 준호, 제시카와 마이클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안정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십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병실로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죠. 할머니, 서연아, 울지 마. 난 행복해.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내 고향 춤을 출 수 있었고, 너 같은 손녀를 만났고, 세계 무대에도 섰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니? 할머니, 아직 우리 할 일이 많아요. LA에 무용학교도 열어야 하고. 그건 내가 해. 넌 할 수 있어.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약속해줘. 계속 춤출 거라고. 그리고 우리 춤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거라고. 약속할게요, 할머니.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뜻밖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링컨센터 관계자들과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죠. 김순자 여사님, 한국 정부에서 문화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장관이 훈장을 할머니 가슴에 달아줬어요. 그리고 박서연 씨, 당신에게도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저에게요? 한미문화교류 대사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문화의 힘은 정말 놀라웠어요. 서연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죠. 받아, 서연아. 내가 할 일이야. 일주일 후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죠. 춤춰. 계속 춤춰.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LA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주류 언론과 문화계 인사들도 참석했죠. 할머니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서연은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춤을 췄어요. 살풀이 춤이었죠. 할머니의 한을 풀어주고 극락으로 인도하는 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의 춤 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어요. LA 한인타운에 김순자 한국전 통무용 아카데미가 문을 열었어요. 서연과 준호가 공동대표를 맡았죠. 개원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무용학원이 아닙니다. 서연이 개원사를 했어요. 이곳은 우리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문화를 이어가는 공간입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그러셨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에 우리의 춤과 혼을 전하겠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학생들 중에는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계 여자아이였죠. 이름이 뭐니? 수지예요. 수지 김이요. 왜 한국 춤을 배우고 싶어? 할머니가 한국에서 오셨대요. 전 할머니 나라의 춤을 배우고 싶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봤으니까요. 좋아, 수지야.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줄게. 서연이 기본 자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수지가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죠. 창밖에서 준호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제시카의 영화 달빛 아래 춤추는 소녀도 완성됐어요. 서연이 총감독을 맡아 만든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죠. 진정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담은 첫 할리우드 영화가 된 거예요. 시사회에서 제시카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도 고마워요.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한때 대결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된 거였죠. 마이클의 다큐멘터리 김순자 마이너스 마지막 춤은 에미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마이클이 수상 소감을 말했죠. 이 상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김순자 할머니와 박서연 씨, 그리고 자신의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이민자들의 것입니다. 1년 후, 서연은 다시 링컨 센터 무대에 섰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그녀가 가르친 학생들과 함께였어요. 코리언 헤러터즈라는 타이틀의 공연이었어요.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 든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춤을 췄죠. 공연이 끝났을 때 서연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보고 계시죠? 약속 지키고 있어요. 계속 춤추고 있어요. 무대 위에 쏟아지는 박수 소리 속에서 서연은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잘했어, 내 딸아. 계속 춤춰. 영원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감사와 기쁨,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김밥집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어요. 이제는 준호의 어머니가 운영을 맡았죠. 가게 벽에는 김순자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서연, 준호 할머니가 링컨 센터에서 공연하는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가끔 서연은 그곳에 들러 김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떠올렸죠. 어느 날 한 소녀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서연의 첫 제자인 수지였죠. 선생님, 저 학교에서 한국 춤 공연했어요. 친구들이 정말 멋있다고 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수지야. 수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무용수요. 서연이 수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분명 그렇게 될 거야. 그보다 더 훌륭한 무용수가 될 거야. 그날 저녁, 서연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할머니가 보고 싶다. 하지만 이제 슬프지 않다. 할머니는 내 안에,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 안에, 우리가 추는 모든 춤 속에 살아있으니까. 김밥집 알바생이었던 내가 이제는 문화대사가 되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얻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처럼 재능은 숨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한다. 그리고 그 빛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혀준다. 내일도 춤출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영원히.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춤출 수 있게 되었어요. 서연이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LA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반짝였어요. 마치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